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7분 남았고요. 8시 53분 17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상승불을 켜기는 했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거의 보합권 근처에서 나란히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증시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다소 악재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장인데 오늘 장 어떻게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현재 동시효과 구간의 힌트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17% 하락하면서 2540.1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에 5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왔었고요. 지금 20일선은 물론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2510선 후반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리가 좀 있기는 하고요. 오늘 장 2540선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목요일, 금요일 뼈아픈 급락을 맞이했었죠. 이에 따라 2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브레이크를 못 잡을 것 같네요. 현재는 0.44%, 4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 보여주면서 865.02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된 하락이고요. 목요일에 2.5%, 금요일에 2% 이렇게 뚝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코스닥의 행방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파란불이 들어온 동시효과 구간 상황 속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영 힘을 낼 줄을 모릅니다. 빨간불 찾기가 쉽지 않네요. 코스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그리고 기아 정도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1% 넘게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1% 넘게 밀리는 종목도 뭐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LG화학이 1.04%, 카카오가 1.4% 정도 이 정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1% 안팎의 상승과 하락으로 눈치를 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 이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는요. KCC가 호가상으로는 가장 강합니다. 한 3%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KCC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이렇게 KCC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좀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크게 재료가 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허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KCC 쪽 그렇고요. 전체적인 특징을 잡아보자면은 오늘은 성장 섹터 이쪽보다는 부득주들 쪽으로 호가는 좀 더 강합니다.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쪽 그리고 방산 뭐 이쪽으로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현대 위포조선이 2% 정도의 오름세 전체적으로 조선주들 호가는 비교적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쪽으로 보시면은요 현대 위포조선 외에도 플러스권 내 움직임이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쪽으로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한호가 정도 몰리는데 거의 뭐 보합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 쪽에서는 동국제강이 한 2%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앞서서 신재생에너지 쪽 풍력과 관련된 부분도 살짝 들여다봤었는데 하나솔루션 2%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소 쪽에 두산 퓨얼셀도 1.6%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비슷한 그동안 많이 관심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그래도 조금은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방산 쪽에 현대로템도 1.66%, 지난주 후반에 일정 부분의 연속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도 1.6% 정도의 상승불 들어오면서 이와 비슷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다소 좀 눈에 띄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하락불 일색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대, 에코프로도 약보합권, 뭐 LNF라든지 톱10 종목 가운데서 오르는 종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150 종목으로 압축을 해보더라도 반도체가 조금 그래도 비교적은 선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택이 한 2% 정도의 플러스권 잡히고요. SFA 반도체도 1% 정도의 상승 부분 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그런데 동시효과 구간이고 1% 미만이어서 사실 상승을 장담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우주항공, 방산 이쪽으로는 분위기는 좋은데 인텔리안테크가 주주 배정 유증 발표하면서 오늘 급락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1,000억 정도 유증에 나서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오늘 장에 18% 개파락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 67,000원 선, 이전에는 주가가 거의 10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동안 하락 추세에다가 8만 원권 초반에서 지난 금요일에 종가 형성됐었고요. 레벨대를 낮추며 오늘 급락에 67,000원에서 현재 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장 몇 가지 좀 테마로 구성이 되는데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한농화성을 비롯한 이런 전고체 키워드 여전히 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쪽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많았는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약간은 좀 자취를 감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료, 비료, 곡물 이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엘니뇨 얘기도 나왔었고 거기에다가 러시아 외교장관하고 유엔 사무총장하고 오늘 뉴욕에서요. 흑해 곡물 협정 관련된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워낙에 최근 들어서는 뭐 G7을 비롯해서 러시아 물품 전면 수출 금지 검토한다 이런 극단적인 방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번에 곡물 협정이 잘 될 리 만무하고요. 이에 따라서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벌써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노부가 오늘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도 15% 정도의 상승부를 켜면서 오늘 곡물, 비료, 사료 이쪽으로는 호가가 강하게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농, 조비, 미래, 생명자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탄력의 차이가 비교적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생명자원 현재 호가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이 현재 한 8%.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바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이 한미 정상회담 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뒤로도 계속해서 아마 관련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 방미가 5박 7일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총수들의 만남이라든지 이 부분도 계속 뉴스로 전해질 텐데요. 이 부분에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실적 좋을 거라고 먼저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오늘 실적 발표에 어떻게 좀 반응할지도 보셔야 되겠네요.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인프라코어, 우리금융지주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좀 출발하고 있는지 양시장 마이너스권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보합권 흐름을 나타내다가 양시장이 후반부 들어 낙폭을 좀 키우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양시장 연이어 하락 출발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구간 0.2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약 7포인트가량 밀리면서 2,538포인트 선으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는 0.1%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 1포인트가량 밀리면서 현재 86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약한 분위기에서도 그 반면에 외국인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소폭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는 현재 토탈로 봤을 때는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 물량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 출회됐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만이 팔자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 크게 들어오면서 개인과 동반해서 매수 포지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락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2차 전지 관련 업종 그리고 또 리튬 관련 섹터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의료 정밀 섹터, 비금속 광물 섹터 크게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금속 광물 섹터가 2%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의료 정밀 섹터가 1.4%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음식료품 섹터 그리고 섬유유복 또 종이목재 업종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전기전자 섹터가 좀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반면에 기계 섹터가 또 1.6%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건설업종도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또 운수장비 섹터, 화학 섹터 쪽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했던 반도체 섹터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대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에 하락했던 2차 전지 섹터들 빨간불 출발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LG화학과 삼성 SDI도 강보합권으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0.2%대 출발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이렇게 자동차 종목분들 쪽으로도 매수세 유입되면서 두 종목 모두 1%대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근래 들어 차익 매물 좀 크게 나왔던 포스코 그룹주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1.2%가량 상승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3%가량 밀리면서 36만 8,500원 구간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총상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크게 밀렸던 에코프로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2%가량 상승하면서 59만 원 선 등락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구간 등락하면서 현재 구간 27만 2천 원 구간 터치하고 있고요. 반면 LNF 역시 1.6%가량 하락하면서 29만 8천 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대체로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모두 약세 흐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역시 투자 심리가 좀 출렁이는 분위기인데요. 카카오게임즈가 0.6%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역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 비율 보겠습니다. 하락 종목이 1,646개, 상승 종목은 637개로 하락이 훨씬 더 2배 넘게 많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선물 시장도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3대 지수가 오늘 파란불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주로는 그래도 그룹핑이 좀 됩니다. 곡물, 비료, 사료 이쪽 강한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대두 쪽 강합니다. 미중 갈등 관련해서 히토류, 대두 뭐 이런 키워드들 떠오르고 있고요. 또 아침에 저희가 CS밴드 목표가 도달 종목으로 체크해드렸는데 풍력, 태양광 이쪽 신재생 쪽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 쪽에서는 리튬하고 전고체 쪽 키워드 보이고요.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슬금슬금 아래쪽에서 올라옵니다. 뉴스는 없던데 UAM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로는 흐름 좋은데요. 특징주 어떤 쪽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오늘도 곡물 그리고 사료, 비료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G7 국가들의 대러 수출에 맞서서 우크라이나 전면적인 곡물 협정 중단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가 곡물 수출기를 이렇게 좀 더 압박하는 이런 카드를 꺼내들면서 오늘도 연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비료 관련 종목 가운데 누보가 오늘도 16%가량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한일사료와 팜스토리 같은 사료주들도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료주 가운데서는 한일사료가 16%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팜스토리와 대주산업 또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분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오늘도 장 후반까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스가 현재 진행형인 이런 곡물, 비료, 사료 이 협정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대응을 좀 해야 되니까요. 최원주 전문가님이 팁을 주시죠. 일단은 뭐 곡물 쪽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는 이 테마가 저는 네. 계속적으로 뭐 순환매 중에 지금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러시아하고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자. 이걸 가지고 뭐 다시 뭐 예전처럼 이거 다시 엄청난 시세 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 저점 매수 하신 분들은 좀 홀딩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저는 조금 너무 좀 관망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짧게만 대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곡물과 관련된 내용 나왔는데요. 뉴스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날 종목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G7 회의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죠. 이를 앞두고서 태양광, 해상풍력 용량 확대를 이 G7의 장관들끼리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G7 회의 앞두고서 환경 문제는 분명히 다뤄질 거고요. 이러다 보면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오늘 태양광, 풍력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소까지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력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CS 윈드 보시죠.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4% 넘게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CS 베어링이 요즘엔 더 탄력적이던데 오늘 한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닉스는 좋습니다. 4% 정도의 상승권. 동국 SNC 이 종목도 1.2%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풍력 쪽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쪽 넘어가겠습니다. 신성 ENG. 신성 ENG가 8%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SDN도 한 3% 정도의 상승권. 태양광 쪽 좋습니다. 수소 보시죠. 수소는 두산 퓨얼셀, 이 퓨얼셀자 붙는 종목군들이 반응이 좀 빠르던데요. 두산 퓨얼셀도 2.55%, 범한 퓨얼셀 이 종목도 6% 정도 상승불 켜면서 신재생 에너지 오랜 동안 쉬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빛을 볼까요?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같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 오늘은 또 수소까지 같이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뉴스에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전망 좋고 뭐 그런데 지금 다만 이제 유가 움직임은 부수적으로 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좀 더 가려면 유가가 강세가 나타나면은 더 주가에는 좋을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오늘 뭐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풍력 쪽도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은 아까 대명에너지도 좋고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하나솔루션, 뭐 OCI 모두 다 지금 강세입니다. 그리고 뭐 수소 쪽은 두산퓨얼셀, 그다음에 S퓨얼셀, 범한퓨얼셀, 비나텍이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5% 넘게 급등을 했는데 조금 밀려 내려왔네요. 한 4% 정도까지. 이런 종목들을 신재생 에너지 최근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심권에는 두는데 비나텍은 솔직히 좀 상당히 좀 너무 많이 급등한 것 같아요. 조금 주의하시고요. 나머지 신재생 업체들은 전략적으로 접근 괜찮다. 단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가운데서 투자 매력도는 어디가 더 높다고 보세요? 뭐 수소보다는 솔직히 태양광하고 풍력 쪽이 조금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아무래도 실적으로 본다면은 네. 태양광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풍력인데 수소는 아직 실적이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두산퓨얼셀도 뭐 지금 겨우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상태고 계속 뭐 재작년서부터 2년 전서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은 매번 실적 시즌 되면은 실망시키고 그랬으니까 네. 실적이 일단 돌아서는 거 보고 뭐 전략적으로 좀 확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원자재 쪽으로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운데서도 리튬 먼저 좀 체크를 할 텐데요. 리튬 관련해서는 세계 1위의 매장량인 칠레 쪽에서도 이 부분을 국유화하겠다. 결국엔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서럽죠. 우리나라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헤쳐나갈 것인가. 물론 해외 쪽에서 지분도 많이 좀 사놓기도 하고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사실 미국 증시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은 급락이 나왔는데요. 앨범알이 급락이 나왔죠. 근데 국내에서 어반리튬은 또 급등을 합니다.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가 장 초반에 이 종목이 마이너스권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또 상승 전환이 나오고 있어서 60만 원권이 회복이 됐네요.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네, 리튬주 먼저 좀 볼게요. 이쪽 어떻게 보세요? 그 소식이 원래는 이제 안 좋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일단 뭐 수급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에어코프로, 그다음에 어반리튬, 포스코홀딩스까지. 네. 어반리튬은 지금 한 10%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포스코홀딩스는 뭐 21선 지지선에 닿으니까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1선에서 지지하려는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에서 뭐 앨범알 같은 경우에 뭐 안 좋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뭐 연동되지 않고 있다. 국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에코프로도 좋고 뭐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네. 조금 기다려보자는 입장이고, 저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다. 지금 가격 뭐 그렇게 썩 부담스럽지는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는 해석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급의 그렇지. 논리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리튬 봤고요. 2차 전지 쪽도 볼까요? 이쪽도 에코프로 BM이 상승 전환을 만드네요. 아직 안 꺾였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지금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으니 홀딩 신호라고 보세요?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홀딩 하시는데,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여기 차트 보시면은 예. 이게 에코프로 BM이고요. 21선에서 지지받고 그러니까요. 나타나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차트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급 면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좀 올라오면은 뭐 네. 정고점 근처까지 가면은 뭐 단기 투자자들은 한번 좀 팔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21선 놓치지 않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UAM 쪽 보겠습니다. 네온테크가 현재는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이버프로 보겠습니다. 파이버프로도 현재 오름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 1% 정도, 초반에 한 2% 정도 올랐었는데요. 이렇게 오르고요. 베셀은 또 마이너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물론 뭐 지역 뉴스기는 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대구의 지자체와 그리고 기업이 손을 잡고 이 드론이 피자 배달하는 그런 이벤트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향후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면 이달부터 UAM 육성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울산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미래형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요. UAM도 오래 쉬었죠. UAM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쪽은? 순환매예요. 저는 순환매. 순환매라고 보고 있고, 가끔 한번 잊혀질만 하면 뉴스 한번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작년 3분기 이후로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 2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3분기서부터 적자로 전환됐고 영업이익, 4분기에도 영업이익 적자, 1분기 실적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이 UAM은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움직이는 것인데, 좀 뭐 순환매니까 일단은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지금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 별로 없다. 차트 보시면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뭐 매도, 아니면은 좀 밑으로 빠지면은 뭐 매수. 저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쭉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쪽도 괜찮거든요. 현대기아차가 현재 상승으로 돌려놓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상승권인데 부품주 가운데서 덕양산업이 탄력이 유난히 좀 좋습니다. 이 종목이 한 6% 정도, 장 초반에 13% 급등 출발했다가 지금은 탄력이 좀 둔화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7%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5% 정도의 상승권 보여주고 있고요. 서현이화 3%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또 지탄을 받고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기계장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이 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종목이 덕양산업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부품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만도도 한 3% 오르고요. 오늘 뭐 덕양산업, 화신, 만도,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도 뭐 전부 다 뭐 강세인데, 저는 하지만은 기아나 현대차 움직임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연동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탄력성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기아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부품주 같은 경우도 저는 매도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고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금 뭐 빠진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재접근하는 방법, 그런 쪽이 더 좋아 보인다. 뭐 계속 갈 수는 없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챙겨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박미단에 포함이 됐잖아요. 경제사절단에.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얻어올 게 있을까요? 얻어올 게 없죠. 왜냐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IRA 뭐 이쪽으로 현대차 기아 수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해준다고 바이든이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별로 얻을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자동차는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 쪽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코프로를 잠시 보긴 했는데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오늘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컨셉이 상대적으로 다 강합니다. 성일하이텍도 한 2.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이 2달 쉬었는데 이제는 좀 오르나요? 그리고 세비캠도 보겠습니다. 한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돼서는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코스모화학은 또 마이너스예요. 차트 잠시 보시면 코스모화학은 좀 덜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은 차트 비슷합니다. 계속 흘러내렸는데 이제 뭐 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 네. 세비캠도 마찬가지죠. 비슷해요. 둘 다 기울기만 조금 차이 있을 뿐이고 뭐 폐배터리 시장이 막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지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10년, 15년 된 차들이 이제 서서 이제 나오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문제 반드시 뭐 사회적 문제로 또 다시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일단 오늘 기술적 반등이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일단 지켜보시고 한 번이나 뭐 이 정도 한두 차례 더 뭐 저점 테스트 할 것이에요. 저는 차라리 그러면은 그때 한번 접근해보자. 차라리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방산 보겠습니다. 방산 전체적으로 강해서요. 현대 로템이 4%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 LIG넥스원도 3% 중반대의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원전이 또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방산주들, LIG넥스원은 지금 벌써 9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네요. 이렇게 이달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방산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 계속 지속적으로 오름세 더 나타날까요? 아직은 좀 계속 홀딩해야 되는 홀딩 구간이고 구간. 예.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최고까지 이 주식의 사상 최고가 12만 원이었는데 4월 11일 날 12만 100원 돌파하면서 차익매물 나올 수 있죠. 당연히 10년 동안 이제 그다음에 여기 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네. 묶여 있었던 사람들은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21선 지지선하면서 다시 견조하게 오르는 모습인데 일단 12만 원 정고점 테스트 한번 다시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현대로템이야 제가 뭐 리뷰해드렸으니까 뭐 아실 것이고 최근에 이제 LIG넥스원이 많이 이제 올랐다고 했는데 현대로템과 기울기를 비교하시면 이게 현대로템이고 이게 LIG넥스원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누리호 같은 또 발사체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요 네 업체 저는 항상 빅4 주목해보자 방산업체 좀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엔터 쪽도 이 한알령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 중국 간의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우려를 좀 하셨을 텐데 시세가 괜찮습니다. SM이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브는 또 예전에는 BTS가 워낙에 좀 걸출한 아티스트여서 하이브 빼면 BTS 빼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라인업이 생각보다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븐틴이라는 보이그룹이 있는데요. 이 보이그룹 같은 경우도 사전 판매가 BTS를 넘어설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소식들. 그리고 5월 달에는 르세라핌 또 소속 아티스트 여성 걸그룹이죠. 출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도 지금 소폭이기는 하지만은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그 밖에 큐브엔터가 지난주 후반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큐브엔터도 이제는 좀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G도 한 1% 정도 오르면서 닷새 만에 상승 전환 나타나는데 이제 중국 쪽의 우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영되고 끝났다. 이젠 좀 안심해도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좀 지켜봐야 될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SM이 오늘 제일 강한 거는 저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SM 같은 경우에 지분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거의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 성장성이나 본업 같이 이제 주목하자라고 그런 리포트 때문에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뭐 YG, JIP, 하이브 이런 업체들 뭐 좀 빠지면 다시 뭐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세븐틴이라든가 네. 후속 아티스트가 조금 가시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는 이제
BTS 같은 경우는 군대를 이제 순차적으로 입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솔로 앨범들이 한 명씩 이제 안 간 멤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또 반응이 또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이 빌보드 차트 1위 지민인가요? 네. 그 말고 또 정국 말고 또 앨범 하나 더 냈던데 주말에. 앞서서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상당 부분 호응이 지금 지민의 판매량을 국내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럼 후속작으로 BTS member들 솔로 앨범들 계속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일정 봐가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슈가, BTS의 래퍼인 슈가가 그렇죠, 또 맞아요. 냈네요. 이게 처음이 아니어가지고 또 냈는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또 슈가도 앨범을 냈다. 여기 BTS 멤버들 돌아가면서 모멘텀을 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좋은 쪽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과의 경색 국면 속에서 화장품 쪽, 여행, 항공, 카지노가 크게 타격을 받았었는데 과연 괜찮을 것인가? 엔터 섹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 일단 현재 시세는 괜찮은 모습인데요. 카지노 쪽에 GKL이 지금 4% 정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좀 멈추나 싶은데 GKL이 지난 금요일에도 10% 정도의 급락이었는데 오늘 4%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깊게 빠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한 3% 정도 밀리고 있고 코스맥스도 지난 금요일에 8% 급락이었는데 지금 6% 밀리네요. 제이준 코스메틱, 클리오 이쪽으로도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FNF나 그리고 항공 쪽으로는 티웨이 항공 오늘 실적 발표 디데이입니다. 실적 좋을 거라고 기대가 상당했는데 아직 실적 발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티웨이 항공이 5%대 항공 섹터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소나기는 조금 피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소나기는 있고요. 피해가자. 일단은 그렇고 네. 하지만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내리는 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뭐 600억 정도 영업이 흑자가 뭐 예상이 된다라고는 지금 나와는 있는데 오히려 얘기 나오면은 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차익 매물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과연 이제 뭐 중국 측에서의 우리나라 정부가 관계가 이제 경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정적으로 접근하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어요. 일시적이지 않겠느냐 뭐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수요만 있는 게 또 아니라 일본 수요, 동남아 수요 지금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직까지 중국 측에서 많이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뭐 별로 없는데 미리 어떻게 보면 주시장에서 먼저 움직인다. 일본 쪽의 수요도 역시 뭐 생각해 봐야 된다. 조금 빠지면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접근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나기는 좀 피해가되 완전히 관심에서 밖으로 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되면 다시 접근 시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또 상승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밀리는데요. 오늘 장 어떤 대응 전략 전체적으로 좀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일단 이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요. 뭐 지금 완연하게 좀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 21선의 코스피 뭐 지지선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21선이 살짝 무너졌죠.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뭐 다시 21선 회복력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뭐 주식 좀 사는 거는 빠르면은 뭐 내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이유는 윤 대통령 방미 때문에 뭐 어떤 데서라도 좀 기대감이 좀 있을 것이에요.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 뭐 더 나올 게 없다고 보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역시 뭐 기술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 지금 21선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코스닥 무너졌다고 해서 바로 지금 뭐 빠질 거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억지로는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바로는 아니니까 지금 21선이 코스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500 한 10포인트, 15포인트 정도 되는데 뭐 그 정도 오면 또 다시 저가 매수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은 올라오는 종목은 저는 일정 부분 계속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처럼 좀 시세가 좀 강하고 방산처럼 좀 시세가 강한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홀딩하면서 매도 시점은 늦출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거 아닌 것들은 한번 좀
이익 실현, 현금 보유 확보 같이 좀 병행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이 부분까지 다뤄봤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CJ가 거의 뭐 하한가 부분까지 가 있는데 오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개별 뉴스들에 반응하는 종목군들도 더 민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환율이 1,330원대 진입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4원 30전 상승한 1,332원 50전에 출발했고요. 현재는 1,33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1,330원 진입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글로벌 달러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달러와는 연준과 22 통화 긴축 격차 축소 기대 하락을 했지만 원화, 위안화, 싱가포르 달러 등 주요 아시아 통화는 연준의 추가 인상 우려를 반영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02% 하락한 101.82에 거래가 됐지만 여기에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328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2원 30전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한 종가였던 1,328원 20전보다는 약 2원 60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4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서비스 PMI 역시 53.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망치였던 52.0을 상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약 5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국내 무역 수지 적자 등 환율의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 수지는 이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번 달 20일까지 무역 적자는 265억 8,4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무역 적자의 56%에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상수지 역시도 올해 1월 역대 최악의 적자를 보이는 등 두 달째 적자를 지속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330원 중반대에서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과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단이 좀 제한될 거다. 오늘의 예상 밴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1330원 진입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30원을 중심으로 공방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1330원 중반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27원에서 133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만들어진 박스권 상단을 거의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레벨대 자체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지난주에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350억 달러의 규모의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환율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외환 스와프 체결 이후에 1,300원을 살짝 하향 이탈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현재 1,33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같이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펀더멘털 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더불어서 무역 적자 등 대내적인 요인이 결국 환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1350원 선까지도 환율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율은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래서 현재는 1330원대 박스권 상단까지 왔는데 조금 더 위쪽으로 열어둡니다. 1335원까지 오늘 밴드 상단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